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기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의 집안에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은 죄하고 다니면서 가세를 기울게 한 골칫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의 시누이였습니다. 어릴 적 받은 학대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여 이해를 많이 해주고 배려해줬지만 선을 넘은 이기심과 뻔뻔함 때문에 저와 남편을 비롯한 시어머니까지도 포기한 사람이 바로 저의 시누이인데요. 헌신하던 가족이 돌아서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 오늘은 하은이랑 종일 놀아줄 거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안 보이네? 일요일이라 애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빠 안 보인다고 벌써부터 울상이야. 아, 누나가 불러서 잠깐 카페에 와 있어. 주방 준비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못 오겠다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네. 그게 아침도 안 먹고 휴일에 가서 할 일이야? 사람 없으면 없는 대로 혼자서 하시면 되지. 형님도 너무 하신다, 정말. 원래 누나 거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일 자체를 못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금방 마무리 지은 다음에 갈게. 형님은 아르바이트생 뽑아놓은 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을 그만두게 하신대? 그거야 모르겠지만 양쪽 다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기는. 보나마나 또 잘생긴 아르바이트생 뽑아놨다가 사적으로 연락해서 괜히 힘들게 했겠지. 저번에도 아르바이트생한테 찝쩍거리다가 고소당할 뻔 해놓고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몰라. 연애하고 싶으시면 소개팅을 받든지 맞선을 하든지 해야지 왜 사장 직위 이용해서 자꾸 일을 힘들게 하시냐고. 안 그래도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소개팅이랑 맞서는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만 나와서 싫다더라. 정신 차리실 때라고 내가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다. 정말로. 이혼 경력 있고 나이도 30대 후반이면 눈을 좀 낮추든지 해야 할 거 아냐. 안 그래도 엄마도 그걸로 맨날 잔소리 중이긴 해.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 거냐면서. 솔직히 어머님 말씀 하나 틀린 거 없지. 당신은 그냥 무던하게 초중고 다니고 대학 나와서 회사 취직할 때 형님은 인생 즐기면서 멋대로 사셨잖아. 아버님 돌아가셔서 집안 힘들 때도 나 몰라라 유학 갔다 온 것도 모자라서 자아 성찰한답시고 유럽 여행만 1년 넘게 다니고 말할 때마다 프랑스는 어떻니? 유럽은 어떻니? 좀 잘난 척이야? 아주 꼴 보기 싫어서 죽겠어. 그만해. 당신 괜히 이런 거로 열 올려봤자 당신만 손해야. 말한다고 들을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렇게 당신이랑 어머님이 계속 양보하고 져주니까 문제인 거 몰라? 유학에 여행에 돈 펑펑 써댔으면 됐지. 카페까지 차려달라고 해서 집안이 좀 시끄러웠어? 그렇긴 하지. 당신 말이 100번 지당해. 유학 다녀와서 전공이랑 상관없는 카페 차려줬으면 자락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그런데 남자애 미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족이며 아르바이트생이며 안 가리고 부려먹기만 하고 잘생긴 아르바이트생은 찝쩍거리고 그만하라고 좀. 안 그래도 엄마 가뜩이나 몸도 안 좋아서 심란한데 당신까지 이럴 거야? 어머님 스트레스 받아서 몸 안 좋으신 것도 다 형님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잠자코 있겠냐고. 배울 만큼 배워놓고도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고 사치하는 남편의 누나는 집안의 골칫 덩어리였는데요. 어머님이며 남편까지도 순에 빠진 사람이라 속을 썩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형님에 대해 호통을 치고 혼쭐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버님이었지만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죠. 예, 아가. 내가 저번에 준 청국장은 아직 넉넉히 남아있니? 네가 그거 맛있어 하잖니.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편이나 저나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아주 기가 차게 숙성이 돼서 너무 고소하고 맛있던데요. 네 솜씨가 좋은 덕분이지.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넉넉하게 잘 먹고 있다니 됐다. 혹시 어머님 돈 필요하세요? 내가 돈 필요할 일이 뭐가 있겠니?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겠다. 쓸 일도 없는 늙은이인데. 형님이 최근에 그이한테 돈 빌려간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일 있을 때 보통 한 명한테만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혹시 돈 필요하신가 해서요. 네가 사려가 깊은 애니 나 죽더라도 뒷일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맞다. 안 그래도 지영이가 돈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구나. 혹시 괜찮으면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나중에 너한테 이자까지 쳐서 다 갚으마. 빌려드리는 거야.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이자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형님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게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거죠. 카페 운영이 계속 안 풀리고 있나 봐요? 나야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다만 요즘은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잖니. 어머님, 제발 형님한테 더는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카페 일 도와주러 간 적 있었는데 진짜 거기서 겪어본 거 다 말도 못할 지경이에요. 뭐가 어떻길래 그러니? 손님은 별로 없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표정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손님들이 와서 물티슈 있냐? 물 좀 달라 당연한 요구하는데도 형님은 그걸 왜 여기서 찾냐면서 불친절하게 굴고요. 카페 리뷰며 평점이며 다 최악일 수밖에 없죠. 걔가 어릴 적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다. 그래서 오냐오냐 하면서 길렀더니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아무리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형님은 너무 심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머님도 그만하셔야죠. 언제까지 저렇게 혼자만 인생 편하게 막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너희들한테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 흉보는 것 같아서 속속 다 말씀드리기는 못한데 남편을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긴 해요. 아무리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그렇지. 백수는 아닌데 무슨 하인처럼 시도 때도 없이 부르잖아요. 내가 몸이 요즘 많이 안 좋아서 죽을 날이 머지않았다 싶구나. 그래서 이 늙은 몸뚱이 하나 의탁하고 싶어서 도와준 것도 있다. 형님은 어머님 모시겠다 하시고요? 지금 연애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누구 혼사 막을 일 있냐면서 성질을 내더라. 그래서 한번 얘기 꺼내보고 그 뒤로는 아예 말도 안 했다. 어머님께 받은 게 얼마인데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형님한테 한번 얘기 꺼내볼게요. 만약 어머님 못 모시겠다고 하면 제가 모실 테니까 이 일로 상심하지 마시고요. 지훈이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텐데. 그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멋대로 형님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 어머님 돕겠다는 건 반대하려고요? 내가 니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구나. 형님, 단도직입으로 말할게요. 어머님 모시는 일 못하겠다 하신 거 사실이에요? 올케는 신경 쓸 일 아냐. 관심 꺼. 아니, 정말로 사람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유학 보내주시고 카페 차려주시고 그동안 해주신 게 얼마인데요? 나 어릴 때 아빠한테 혼날 때 엄마는 구경만 하던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나 우울증 걸려서 고생했던 것도 계산해야지. 저도 그 얘기 남편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아버님 지갑에 몰래 손대다가 혼나신 거로 아는데 그런 훈육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날 아빠한테 얻어맞고 울어서 눈 퉁퉁 붓는 바람에 애들한테 놀림받았다고. 당시에 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었어. 남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살면서 그런 정도 혼나는 건 누구나 다 겪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형님이 너무 연약하신 것 같은데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올케.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내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전에 도와주면서 확인하지 않았어? 올케한테도 한번 체험시켜줄까? 그야 자를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럼 엄마랑 내 동생은 왜 내 눈치를 살피는데? 그이랑 어머님이 착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님,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사람이며 가족이며 다 잃고 떠난 이후에 정신 차려봐야 소용없어요. 어머님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제발 계실 때 정신을 차리라고요. 자꾸 동정에 호소하면서 감성팔이 하지 마. 내가 제일 극혐한 게 감성팔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니 평생 함께니 달콤한 말만 해대던 전 남편한테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배운 줄 알아? 가족이니 뭐니 하는 말로 사람 올가매려 들지 마. 어머님이 그럼 형님을 챙겨줘야 하는 이유는 뭔데요? 가족이니 뭐니는 형님이 받을 때는 해당이고 줘야 할 때는 감성팔이인가요? 그러게 누가 날 낳으래?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 돌봐줘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남편은요? 남편은 형님 낳은 부모도 아닌데 왜 도와줘야 하는데요? 도와주기 싫으면 도와주지 말라고 해. 난 그냥 요청했을 뿐인데 지가 도와주는 걸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저는 분명히 경고를 드렸어요. 가족이든 카페든 이런 식으로 자기 좋을 대로만 하고 살면 분명 후회하는 날 오실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올케 지금 사람 협박하는 거야? 그냥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동생은 나 어릴 때부터 누나 하면서 잘 따르던 애야. 내가 잘 되면 걔 어련히 알아서 챙겨줄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해? 그렇게 입에 발린 말씀하셔도 전혀 믿음이 안 가네요. 당장 아프신 어머님도 못 돌봐드리겠다는 분이니까요. 내가 카페 일도 하고 연애도 해야 해서 사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 사람 말귀를 왜 못 알아듣지? 하고 싶은 대로 본인 할 말만 하지 말고 사람 얘기를 좀 들어.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시누이를 놓고서 더 떠들어봐야 입만 아플 뿐이다 싶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시누이와 나누었던 대화를 전하는 한편 시어머니의 간병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누나가 원래부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뻔뻔한 데다 이기적이기까지 한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건 좀 해도 너무하네.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람이 싫어지는 거 있지? 당신도 일하는 거 괜히 방해받지 말고 형님 도와드리는 거 그만해. 수발드는 거 당신도 힘들잖아. 이제 또 우리 어머님도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데. 미안한데 당분간만 이대로 현상 유지하면 안 될까?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신이랑 어머님께 하는 소리 봤잖아. 이 지경이 돼서도 편드는 거면 당신 진짜 호구야 호구. 흥분하지 말고 일단 내 얘기부터 잘 들어봐. 엄마 요즘 건강이 진짜 많이 안 좋아서 의사도 길게 보지 않고 있더라. 이 상황에 내가 누나랑 괜히 다투거나 하면 엄마 마음은 좋겠어? 당신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형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으란 말이야? 아빠가 돌아가실 때 누나가 임종 안 지켰었던 얘기했었지. 엄마가 그때 누나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라고 했어. 실망해서 그냥 버린 자식 취급하려고 할 때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시더라. 그래도 우리가 낳고 기른 자식이니까 조금 더 기회를 줘보라고. 엄마도 아빠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 때문에 여태껏 참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짐작도 못했네. 의외다 아버님. 엄마도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테니까 나나 엄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줘. 당신한테 피해가는 일 없도록 내가 신경 쓸 거고 앞으로 당신이나 우리 딸 하은이한테도 더 잘할게. 됐네요. 이미 당신은 넘칠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 괜히 무리나 하지 마.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그렇다니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 남편과 상의한 저는 그날로 어머님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형님의 일을 공짜로 도와주면서 차곡차곡 갚아줄 일에 대해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형님은 잘 풀리지 않는 연애 때문인지 폭식을 하게 되었고, 제게는 남자를 소개해달라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올케. 요즘 내가 연애를 갑자기 하고 싶고 그러네?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동안 소개해준 사람들 계속 마다하셨던 게 형님이시잖아요. 그거야 다들 재미없는 남자만 소개해주니까 그렇지. 몸 좋고 얼굴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형님, 솔직히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만 만나려고요. 나쁜 남자한테 되는 것도 이제는 질린다면서 건실한 사람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솔직히 나야 능력도 되고 외모도 되니까 능력 없는 남자라도 연하에 잘생기기만 하면 문제될 거 없잖아.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도 하나 고르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일과 사랑은 구분 지어보려고. 남편 얘기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일 도와주는 동안 잘생긴 아르바이트생한테 엄청나게 치근댄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여자 알바랑 남자 알바 같이 붙어 있으면 잔소리 하시고. 일하러 와놓고 시시덕거리니까 내가 뭐라고 한 거지. 괜히 시비를 걸고 심술 부릴 사람 아냐. 그리고 동생도 말하는 거 웃긴다. 지가 나를 보고 있었으면 얼마나 보고 있었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한대? 일주일에 대여섯 번 가서 일 도와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자세히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일은 안 하시고 핸드폰 붙잡고 노닥거리기만 한다던데 언제쯤 일을 하실 거예요? 원래 사장은 가만히 앉아서 전체적으로 일 돌아가는 흐름을 보는 사람이야. 바쁘게 움직인다고 효율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어쨌거나 형님이 제대로 일하고 인생 똑바로 살기 전까지는 남자 소개는 못 해드려요. 건실한 남자도 싫다고 하시는 분이니 해봤자 의미도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우울해서 그러니까 위험하고 뜨거운 사랑 좀 하게 해주라. 유럽 사람들처럼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유럽에서도 형님처럼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요?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왜 자꾸 내 성질을 건드리고 그러지? 이럴수록 동생 내가 힘든 일만 시킬지 모르는데? 남편도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형님. 괜히 다퉜다가 어머님 편찮으실까봐 배려하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정에 휘둘리니까 사람이 늘 손해만 보고 사는 거야. 나처럼 뜨거울 때는 뜨겁고 차가울 때는 차가우면서 살아야지. 됐고, 괜히 남의 인생 사는 방식에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지 마. 나도 내일 모레면 40인데 어린 올케한테 충고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 마음은 없으세요? 언제까지 우울증 핑계로 인생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시려고 그래요? 내가 인생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유학 갔다 오게 해줘. 유럽 여행 다녀오게 해줘. 카페도 차려줘. 대체 어머님이 못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 핑계 대시면서 좋지 않은 술은 놀러 갈 때마다 퍼마시잖아요. 우울증이면 그런 것도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우울증을 앓고 있기는 한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우울하고 기분 미칠 것 같은 날이 하루 이틀이야? 나도 멀쩡한 정신으로 타고나고 싶어. 올케나 동생처럼 멀쩡한 몸에 멀쩡한 정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가족이 오랫동안 믿고 기다려주고 있음에도 전혀 바뀔 마음이 없는 시누이. 시누이는 결국 인생을 막 살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고루 만나기만 하고 카페 운영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매일 술을 마시다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생활이 반복된 데다 나이도 먹다 보니 체중이 점점 불어 임산부처럼 보일 지경이 되었는데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더 보기가 힘드셨는지 잠자리에 드신 어느 날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얼굴을 비추지 않는 시누이의 모습에 정말이지 인간이길 포기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내가 전화해봤는데 안 받네. 가게에도 안 보이는 게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 같아. 형님 가게 비운다고 할 때 늘 집에 있는 거 아니었잖아. 어디 남자랑 뒹굴고 있을지도 모르지. 에이, 설마 엄마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있으려고? 형님한테 문자는 해봤어? 연락도 안 받고 문자도 확인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사람 맞나 싶을 정도야. 어디서 뭘 하길래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실종 신고라도 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나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계속 연락 취할 테니까 장례식은 잘 마무리 짓자. 어머님 가시는 길에 외롭지 않게 잘 대해드려야지. 장례식을 시작해 마칠 동안까지도 시누이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던 시점에야 연락이 닿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그 문자 보낸 게 언제인데 이제야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 누나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길래 엄마가 돌아가신 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냐고. 어머님이 잠드신 중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형님이 너무 하셨어요. 문제 생기기 전에 바로바로 연락을 받으셨어야죠. 장례식장 오는 사람마다 형님 안 보인다고 무슨 문제 있냐고 물어봐서 대답하느라 진땀 뺐어요. 설마 사실대로 말한 건 아니지? 나도 나름은 사정이 있었다고. 대체 무슨 사정인지 말씀해 보세요. 드러나 보게. 어떤 남자랑 술 마시고 클럽에서 잠깐 놀고 있는데 술병이 났는지 몸살이 걸렸는지 며칠 동안 아주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알아누워 있었던 것뿐인데 그 사이에 엄마가 돌아가실 줄 알았냐고. 나도 엄마 장례식장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럼 병원도 가셨겠네요? 아픈데 당연히 병원 찾아갔지. 의사가 체온 재더니 불덩이라고 아주 기겁을 하시더라. 그럼 어느 병원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님. 진료 기록 남아있을 테니까 무슨 병이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 있겠죠. 올케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정말 아파서 병원 갔다니까? 누나가 의심받을 행동을 계속하니까 문제지. 솔직히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신뢰 제대로 준 적이나 있어? 그동안 가족한테 믿음직한 모습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 있냐고. 너 장례식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누나한테 막말은 하지 마. 솔직히 엄마 돌아가신 거 간병이 시원찮아서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참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형님. 설마 제가 간병을 소홀히 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닌데. 내가 그 말을 꺼낼까 하다가 참고 있다고 했지. 내뱉은 게 아니잖아. 누나 언제 정신 차릴 건데?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러더니 돌아가신 이후에도 왜 계속 정신을 못 차리냐고. 나 아직 환자니까 투덜거리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 몸 잘 치료하고 장례식 가볼 테니까 사람들한테 사정 잘 말하고. 엄마 돌아가신 문제 때문에 혼절했다고 말해주면 되겠다. 이제 누나 수발 들고 시키는 거 따라주는 것도 한계다. 앞으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누나 일은 누나 스스로 해. 앞으로 누나는 나한테 남이나 다름없어. 아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야. 내가 너 없다고 뭐 아쉬워하기라도 할 줄 아니? 지가 도와주는 거 즐겁다고 해놓고 웃긴다 너. 앞으로 연락 절대 안 할 거니까 연 끊고 살자. 그럼 되겠네. 어머님이 돌아가신 마당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시누이 때문에 저와 남편은 정남이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을 착실히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알아보았죠. 그런 상황을 모르는 시누이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자 카페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하는지 제게 일을 도와달라 요청을 해왔습니다. 옳게. 나야 신우이. 연락 안 하고 살 것처럼 그러시더니 또 연락하시네요.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내 동생이 여태껏 나 수발든 거 옳게도 잘 알고 있지? 솔직히 동생이 도와줘봤자 남자라 그런지 영 섬세함도 떨어져서 불편하기만 했거든. 그래서 앞으론 옳게가 내 수발 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농담이 심하시네요. 제가 형님을 왜 도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옳게. 인생은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알지? 등급을 굳이 나누자면 옳게는 하녀고 나는 공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콩고물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말을 잘 따라야지. 이제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재산도 나누게 될 건데 보나마나 엄마가 나한테 더 많이 주셨을 거 아냐. 야, 이 미친 여자야. 네가 공주라고? 100kg 넘는 공주가 어디 있니? 뭐? 지금 너 말 다 했어? 내가 요즘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면서도 그딴 막말을 해? 그리고 미친 여자? 이게 진짜 완전히 선을 넘네? 선을 넘는 건 댁이지. 이 미친 여자야. 어머님 장례 치른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유산 얘기하는 거 하며 남편 대신 나보고 수발 들라고 하는 거 하며 머릿속에 상식이라는 게 박혀는 있냐?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어머님 같은 분한테서 너 같은 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우울증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막말을 한다 이거지? 이러다가 나 우울증 심하게 도져서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른다? 내 일 열심히 도와주면 재산 조금은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댁이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다고. 망해가는 카페 끌어안고 조용히 침몰이나 하세요. 어머님 유서의 재산 대부분은 남편 주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동생한테 재산을 준다고 그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나인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네가 간병을 했니? 효도했니? 뭘 했니? 길게 얘기하는 것도 지친다. 유서 내용 보내줄 테니까 확인하고 이해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든지. 야, 설마 엄마 유서 조작한 거 아냐? 너 무슨 꿍꿍이인지 다 말해. 저와 남편의 고생과 헌신을 알아준 시어머니는 집을 비롯한 재산 대부분을 저희에게 물려주시기로 유언을 남기셨고 유서까지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인이 있었던 상황인지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시누이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몫을 주장하더군요. 내가 알아보니까 유류분인가 뭔가가 있어서 나도 재산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러네? 어떡하나? 간병 얼마 안 되는 거 해주고 재산 독차지하려는 계획이 다 파탄나서. 제대로 알고서 덤벼. 멍청한 여자야. 댁이 유학 간 것부터 카페 차려준 것이며 죄다 특별 수익으로 취급돼서 이미 재산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로 취급되거든. 뭐? 특별 수익? 그게 다 뭔데? 댁이 받을 재산은 이미 죄다 끌어당겨 썼으니까 몫을 주장하려고 해도
우리가 주는 것 외에는 받을 게 없다는 뜻이지. 우리 엄마 재산인데 내가 못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헛소리 하지 말고 내 돈 내놔. 네 몫은 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헛소리하고 있어? 동생은 내 전화 왜 안 받는데? 빨리 내 전화 받으라고 해.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가족인데 재산 독차지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이보세요. 가족이니 뭐니 감성팔이 하는 거 극혐이라면서요. 닥치고 그냥 결과나 받아들이세요. 꼬우시면 변호사 고용해서 알아보시고요. 야, 너 당장 이리로 튀어와. 지가 튀어올 일이지 왜 남 보고 오라가라야. 몸이 무거워서 그게 힘드니? 이 기회에 다이어트 한다 생각해서 네가 뛰어와.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 참고로 남편이 그동안 계속 일 도와준 건 조만간 신고해서 최저시급으로 받아낼 테니까 그것도 토해낼 준비하시고. 야! 시누이는 발광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난 일이니 어찌할 도리가 있을 리 없었죠. 결국 재산의 극히 일부만을 물려받게 되었을 뿐인 시누이는 저와 남편의 도움 없이 카페를 운영하다가 그것조차도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기초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라도 되겠다고 사회복지사에게 알아보고 있다 했지만 병원을 계속해서 다닌 것도 아니었고 입으로만 우울증을 주장해왔기 때문인지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더군요.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려먹고 이제야 취직 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는 중인데 살이 쪄 외모까지 망가졌으니 쉬울 리가 없는 일이죠. 남편과 제게 몇 번이고 눈물로 호소를 하며 취직할 때까지만이라도 돌봐달라 말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이제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라며 무시하고 있답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한참 먼 것도 아니고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니 앞으로도 그냥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려고요. 선을 넘고 막 나가던 시누이를 혼내주게 된 사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38살 남성입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보통 밭에서 작물을 키워 조금씩 시장에 내다 팔거나 자급자족하며 사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20만 평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고 유튜브, 강의 등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연 매출로만 따지면 10억 정도를 버니 그렇게 나쁜 조건도 아닌 셈이죠. 저는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자라 당연히 어른이 되면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농업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했고 대학 졸업 후 군대를 다녀와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현재는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7년 전 이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내의 외도 때문이었지만 그 과정이 참 힘들고 마음 아팠어요.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인생 공부했다 치고 웃어넘기고 있답니다. 오늘은 한때 저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기도 했던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공감이 되길 바라며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오빠, 바빠? 나 할 말 있는데. 나 지금 짐 챙기고 있는데 무슨 일 있어? 이 시간에 연락을 다 하고? 이번 방학 때도 고향 내려갈 거야? 당연하지. 농번기라서 가서 도와드리고 나 일도 배워야 하잖아. 당연한 걸 왜 물어? 아니, 사실은 나 유럽 여행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돈도 조금씩 모았고. 그런데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니, 나 혼자 간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할까 봐. 은근 보수적이시잖아. 그래서 오빠랑 같이 갈까 했지. 야, 네 친구들이랑 가라. 왜 나랑 가냐? 아니, 오빠도 쉴 겸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농사일 배우기로 한 거 아니니까 쉬엄쉬엄 해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응?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어디로 갈 건데? 계획은 세워둔 거야?
당연하지. 독일, 체코,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왕 가는 거 쫙 훑을 거야. 기간은 3주 정도. 이야, 좀 빡세겠는데? 너 안 피곤하겠냐? 내가 2년을 일을 갈고 닦았어. 용돈 보내주시는 거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으고 아르바이트까지 했잖아. 너도 참 대단하다. 아무튼 고민 좀 해볼게. 부모님한테 연락드려보고 결정하자. 이왕이면 가는 쪽으로 부탁해요. 내 마음 알지? 이럴 때만 기다려봐. 연락해볼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일찌감치 농사일을 배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식으로 농업을 계승받기로 한 건 아니었지만 공부한다 생각하고 조금씩 배워두는 정도랄까요? 물론 제가 농사를 이어받겠다 하니 처음엔 가족들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20대 청춘이면 나이도 젊고 도시에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아까운 청춘 썩히지 말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제가 농업과 관련된 학과로 대학까지 가니 제 노력과 열정을 인정해 주셨고 틈틈이 일을 배우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이 농업학과지 저와 여동생이 다니는 대학교는 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문대입니다. 이 대학의 타이틀만으로도 미래가 보장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알아주는 학교고요. 아무튼 부모님께 이래저래 상황 설명을 하니 이번엔 사람을 써도 된다며 여동생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용돈까지 보내주시며 쉴 땐 쉬어야 한다고 넓은 세상 즐기고 오라시길래 여동생과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죠.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 좀 대단한 것 같다. 드라마 보면 의대생들 잠도 못 자고 공부하던데 넌 너무 태평해 보인단 말이야? 아, 여기까지 와서 그럴래? 어차피 내년부터는 본과 수업이라 뭘 하고 싶어도 못해.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까? 그래. 넌 똑똑하니까 다 생각이 있는 거겠지. 괜히 수석 입학이 아니잖아. 입학은 수석으로 했어도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생각보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야, 너보다 더한 독종들이 있다고? 대단하다 진짜. 이래서 괜히 의사하는 게 아니구나. 나한테 잘 보이라고. 아무튼 여행 왔으니까 미친 듯이 놀다 가자. 응? 그래. 안 그래도 엄마가 용돈 챙겨주시더라. 저기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한국 분이라 다행이시다. 저 여기 유학 중인 학생인데요. 방금 소매치기 당할 뻔하셨어요. 가방 뒤지려고 한 걸 막았네요. 정말요? 어머, 감사합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니에요. 여기선 그런 일 수두룩해요. 그리고 여행 다닐 땐 앞으로매는 가방이나 크로스백을 매야 해요. 그래야 도난 위험이 좀 적거든요.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가방 한번 살펴봐. 혹시 모르니까. 아, 큰 도움을 받았네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나저나 두 분은 연인? 부부? 네? 저희 남매예요. 야, 그렇게 열낼 일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나저나 감사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저 앞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너무 고마워서 그냥 못 지나치겠네요.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그냥 받으시는 게 좋으실걸요. 아니면 얘 성격상. 이왕 이렇게 된 거 커피 한 잔 하세요. 감사히 마실게요. 여동생과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도중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같은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가방엔 중요 물건들이 다 들어있어서 걱정이었는데 아무 피해도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죠. 이때 저희 남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와이프였어요. 와이프는 상냥한 태도에 외모도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솔직히 자꾸 시선이 갔고 저도 모르게 문득문득 와이프가 생각나더라고요. 첫눈에 반한 거였죠. 커피 한 잔을 하고 서로 이름만 통성명하고 헤어졌는데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오빠, 아까 그 여자 되게 예쁘다.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겠어. 그치? 진짜 그런 것 같아. 도와준 것도 고마운데 어디 사는지도 안 물어봤네. 오, 이것 봐라. 오빠 그 여자한테 관심 있어? 사는 데가 왜 궁금해? 솔직히 너무 예뻐서 지금도 생각하는 중이야. 어쩜 그렇게 생길 수 있지? 이야, 첫눈에 반한 거? 하긴,
나도 저런 사람이 새언니 된다고 하면 두 팔 벌려대 환영이지. 그치? 아, 이름만 물어본 게 아니네. 아쉬워서 어쩐담? 근데 오빠 연애 안 해봤지? 야, 나 그래도 모태솔로는 아니다. 어쨌든 농사일 배운다고 연애도 안 하고 혼자 지내지 말라고. 너도 여행 끝나면 다시 미친 듯이 공부 시작해라. 책에 파묻힐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진다. 여행 와서까지 잔소리야. 그래야 의사 되지. 힘들게 뒷바라지한 부모님 생각해. 그럼 못할 것도 없어. 알아, 나도. 아이고, 잔소리 대마왕. 내가 보기엔 오빠 결혼하기 글렀다. 악담하는 거냐?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아, 그나저나 기념품 숍 안 가도 돼? 여행 다니면서 틈틈이 사둬야지. 선물이든 뭐든. 엄마가 두둑히 챙겨주셨으니까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오, 정말? 그럼 여기는 영양제 많이 사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알아보고 사가자. 엄마 아빠도 드리고 할아버지도 드리고 나도 먹고. 알았다. 가자. 여동생의 말대로 저는 와이프에게 첫눈에 반해 상사병이라도 난 것처럼 여행 내내 와이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인 유학생이라는 것과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연락처도 몰랐기에 속은 타들어갔고 만날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혼자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과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 본격적으로 부모님께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여동생은 바쁜 의대 생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생활하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 서울에서 젊은 영농인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고, 농업 박람회와 같이 열린다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서울이라 낯설기도 하고 여러모로 피곤하더라고요. 워낙 큰 행사다 보니 행사장 규모가 만만치 않았는데 안내 데스크에 관람 지도가 없으면 안 될 정도여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그날 저는 운명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안내 업무를 봐주던 직원과 마주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이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와이프였던 겁니다. 혹시 이탈리아에서 그 신수정 씨 아니세요? 네? 누구세요? 아, 저 그때 소매치기 도와주셨던 남매 기억하세요? 저희 그때 커피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어머. 오, 이런 데서 만나 뵈니 좀 당황스럽네요. 이런 신기한 인연이. 저도 신기하네요.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다행입니다. 저를 다시 보고 싶으셨나 봐요. 호호. 이렇게 뵈니까 정말 반갑네요. 제가 여행하는 내내 계속 수정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통 인연이 아니겠다 싶었는데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혹시 연락처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럼 당연하죠. 근데 박람회 오신 거 맞죠? 아, 네네. 참가자는 아니고 공부도 해볼 겸 이리저리 알아보려고요. 초청받아서 온 거예요.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같이 둘러보실래요? 정말요? 저야 감사하죠. 원래 여기서 일하세요? 그건 아니고 잠시 파견 나왔어요. 저는 기획팀 직원인데 아무래도 이번 박람회 계획하면서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요. 오, 좋은 일 하시네요. 정말 멋있어요. 그럼 둘러보러 가실까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운명적인 만남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고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하기로 했어요. 제가 아직 자리를 잡진 않았지만 영농 후계자로서 기반을 닦고 있었고 자금 여유가 상당해서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상견례도 수월하게 끝내고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제가 농사를 물려받지 않고 재산만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농사를 짓긴 하지만 저희 집은 대대로 분홍 집안이라 이천에서 저희 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마 아내도 농사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지 자기도 시골에 살아야 하는 거냐며 투덜대기 일쑤였죠. 결국 저희 부부는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주말 부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있던 터라 당장 그만두고 절 따라 시골로 내려올 상황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일 하게 놔두고 싶었어요. 저 하나만 고생하면 됐지.
하던 일까지 포기하며 와이프에게 일을 도우라 할 순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주말 부부를 한 탓인지 애틋한 마음이 남아있긴 했지만 와이프의 태도가 수상해졌거든요. 연락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바쁜 농사일 끝내고 서울에 간다고 하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거나 모임이 있다는 둥 핑계를 대며 저를 피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적지근한 관계가 이어지는데 어느 날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군요. 여보, 나 병원 다녀왔는데 사실 나 중요하게 할 말 있어. 뭔진 모르겠지만 나부터 말할게. 나 임신했어.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야. 뭐? 임신했다고? 그게 사실이야? 응.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어. 임신 8주 차래. 축하해.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정말 축하해. 당신 반응이 왜 그래? 내가 임신한 게 안 기뻐? 임신은 축복인데 당신 반응이 왜 그래? 아, 내가 당황해서 그래. 너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치? 그런 거지? 조만간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그래, 그러자. 내가 지금 바빠서 조금 이따 다시 연락할게. 몸조리 잘하고 있어. 알겠어. 오빠, 집이야? 요즘 많이 바쁘지? 늘 그렇지 뭐. 무슨 일이야? 아니, 나 병원에서 진료 보는데 새언니 봤거든. 뭐? 병원에는 왜? 어디 아픈가? 나 대학병원에서 근무 시작했잖아. 환자 이름에 새언니 이름이랑 같은 사람이 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정말 새언니더라고. 근데? 근데는 무슨 근데야? 새언니 진료 기록도 봤는데 임신 8주 차라는데 오빠 몰랐어? 알고 있었어. 근데 혼자 갔어? 그럼 오빠가 없는데 혼자 오지. 아니, 왜 이런 거 말을 안 해? 안정기 접어들면 말하려고 했나 보지. 아, 근데 내가 지금 좀... 왜? 분위기 보니 무슨 일 있네. 말해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너 의사니까 잘 알 거 아냐. 아, 이걸 뭐라 설명해야 되지. 아, 뭔데 그래? 아이씨,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나 얼마 전에 산전 검사했거든? 남자들도 자녀 계획하면서 받는다길래. 그렇지. 요즘은 아예 검사 다 받더라. 근데 그게 왜? 사실 검사 결과 받았는데 내가 무정자증이래. 임신될 확률이 없다고. 근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이게 가능한 일이야? 뭐? 오빠가 무정자증이라고? 근데 새 언니가 임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그래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임신이 가능한 거야? 무정자증 진단받으면서 자연 임신 가능성 있다. 그런 말 없었어? 응, 무슨 수치 이야기하면서 아예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 하더라고. 그래? 그럼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 임신이 불가능한 게 맞는데. 새 언니 뭐야? 나도 지금 복잡하다. 상황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빠 말 맞다나 상황으로만 보면 새 언니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신을 했다면 다른 무언가에 의해 임신을 했다는 거겠지? 즉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고. 왜 이런 일이. 새 언니는 오빠 무정자 증인 거 모르지? 아직 몰라.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말하려고 했는데 임신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상황에서 나 무정자증이다. 이럴 수가 없겠더라. 근데 뻔뻔하다. 새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일단 자세한 건 더 알아봐야겠어. 너 혹시 모르니까 확실해질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마. 알겠지? 알겠어. 난 오빠가 마음 안 다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어이가 없는 상황에 저는 일단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시켜 와이프의 뒷조사도 시작했고, 제가 검사받았던 병원에 서류를 받아 이곳저곳 자문을 구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제가 산전 검사를 받았던 이유는 자녀 계획이 당분간 없어서 조심하고자 했던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막상 더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 모든 사고가 멈추더군요. 한마디로 멘붕인 상황이었던 거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와이프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뱃속의 아이는 상대 남자의 아이였고요.
병원을 이리저리 옮기며 사실 확인을 하는 모습과 정기검진을 같이 다니는 모습까지 포착했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그리고 웃긴 건 서울에 신혼집이 강남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내연남과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인데 다 자기 거라며 과시하면서 말이죠. 이미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태였고 더 이상 상황을 질질 끌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세상에나 그 내연남이 대담하게도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였죠.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받았더니 뻔한 스토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이라고 합니다. 김호준 씨 되시죠? 그런데요? 누구시죠? 아, 저는 수정이랑 연애 중인 박진혁이라고 합니다. 대충 눈치채셨을 텐데요. 아, 그 내연남. 근데 어쩐 일이세요? 아니, 수정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귀한 선물까지 찾아왔는데 혼자 둘 순 없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뻔뻔하시네요. 지금 그쪽 유부녀랑 바람 피운 불륜남이에요. 그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사답게 행동하세요. 남의 아이 가진 여자랑 어차피 같이 못 살잖아요. 평생 품고 살 거 아니면 빨리 관계 끝냈으면 좋겠네요.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도대체 뭘 보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후회하겠지. 우리 수정이 같은 여신을 놓치다니. 돈도 잘 벌고 돈도 많고 예쁘기까지 한데 세상에 이런 여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마무시한 미친년은 없죠. 말 가려서 해요. 고소해버리기 전에. 돈 많은 마누라 덕에 팔자 피고 사는 주제. 아무튼 빨리 이혼이나 해요. 돈 많아? 누가 그래요? 수정이가 자기 입으로 그래요? 신혼집 수정이 거라면서요. 가진 것도 없이 시골 촌뜨기라더니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네. 마음대로 생각해요. 이혼은 곧 할 거니까 기다렸다가 결혼 꼭 하세요. 행복하시고요.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에 저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고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전데 정말 당당하더라고요. 끼리끼리 만난다는데 둘이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통화 가능하지? 응, 가능하지. 나 지금 태교 중이거든. 무슨 일 있어? 태교? 태교는 무슨 이 미친년이 어떤 놈이랑 결실을 맺었대?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뭐라고? 갑자기 왜 이래? 야, 이 미친년아. 너 내가 호구로 보이냐? 갑자기 무슨 임신이야? 나 무정자증이거든? 뭐? 무정자증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무정자증이라고. 아이 못 갖는 몸이라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한데 너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할래? 무정자증이라고 다 아이 못 갖는 거 아니야. 자연 임신이 어려울 뿐이지.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몇 군데를 돌아다녔어. 비폐쇄성이라 자연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대.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임신을 했을까? 설명 좀 해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거짓말하지 마.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어? 떨어져서 사는데 아이 천천히 갖기로 했잖아. 여보, 기적이라는 게 있는 거야. 기적적으로 찾아온 아이인데 이렇게 행동할 일이야? 야, 이 닭 대가리야. 내가 방금 한 말 잊었어? 아이 못 갖는 몸이라고. 내 몸에서 아이의 정자가 생성이 안 되는데 무슨 임신을 해? 누구 애야? 아니, 여보. 그리고 너 바람도 피웠더라? 이래도 아니라고 말할 거야? 나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뒷조사를 했다 이거지?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고? 네가 뭔데? 농사나 짓는 뜨내기랑 살아줬더니 고마운 거 모르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미친년이래? 역시 시골 살아서 그런가? 너네 부모도 배운 게 없어서 너도 그 모양인가 보지? 너 말 다 했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위자료나 두둑히 챙겨줘라. 미친년. 위자료는 개나 줘라. 네가 나한테 줘야지. 너랑 살아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지. 해볼 테면 해봐. 우리 아이 잘못되면 넌 살인자나 다름없어. 웃기고 자빠졌네. 살인자보다 더한 년이. 그래, 끝까지 해보자. 변호사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바로 이혼 소송 걸 거거든. 호정아, 네 말이 맞았다. 새언니 바람 피우고 있더라. 헐, 그게 정말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오빠는 괜찮은 거야? 괜찮을 리가 있냐? 내가 고자인 건 둘째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으니 얼얼하다. 진짜 새언니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짓을. 엄마 아빠는 아셔? 응, 내가 말씀드렸지. 당장 서울 올라가서 새언니 족치려는 거 겨우 말렸다. 내 아이는 아니지만 임신한 몸인데 별 수 없잖냐. 오빠도 참 대단해. 그런 여자 뭐가 좋다고 봐주냐? 이참에 확 골로 보내버리지. 너는 의사라는 애가 왜 이렇게 험해? 아무튼 이혼 소송 준비 중이니까 너도 알고는 있으라고. 알겠어. 난 오빠가 마음고생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네. 괜찮아. 세상엔 여자는 많다. 새 출발하면 되는 거야. 나 같은 고자랑 누가 같이 산다고. 아무튼 이렇게 너한테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오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아예 안 낳고 살자고 합의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마음 맞는 사람 생기면 후회하지 말고 잘 해봐. 너무 앞서갔다. 아무튼 난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해. 주말에 서울 올라가니까 시간 되면 소주나 한잔하자. 그래, 연락 줘.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첨부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야겠다며 맞소송을 걸었지만 제가 가진 증거가 워낙 명백하니 법은 제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물론 상간남 소송까지 걸어버렸습니다. 이왕 관계 마무리 짓는 거 확실히 하려고요. 아내한테는 위자료로 2천만 원 받았고 상간남한테는 1천만 원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끝내기는 아쉬워서 둘이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 불륜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해버렸어요. 결국 둘 다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고 아내는 되려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돈이 많거나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기에 손실이 제법 컸을 거예요. 그리고 신혼집은 바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위치도 좋고 하니 바로 팔리길래 그대로 부모님 드렸죠. 내연남은 와이프가 빈털터리가 되자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다 생각했는지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와이프는 배도 불러오고 아이 생각해서 자신을 도와주면 안 되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임신까지 한마당에 이렇게 쫓겨나기 싫어. 그 더러운 몸뚱어리를 어디다 들이밀려 그래? 네가 물고 빨고 한 남자랑 잘 살아봐. 당신 정말 매정하다. 이 아이가 당신 아이여도 이렇게 했을 거야? 당연히 안 그러지. 근데 내 아이 아니잖아? 네가 부정한 짓 저질러서 가진 아이인데 지금 너 내 탓하는 거냐? 그러게 산정검사를 왜 받았어? 당장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거고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검사 받았던 거야. 혹여나 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너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러는 사람이 이렇게 매정하게 날 버려? 버리다니? 수정아, 말은 똑바로 하자. 애초에 잘못은 네가 한 거야. 당신 나 사랑하잖아. 사랑? 사랑하긴 했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파국으로 치다른 마당에 사랑은 얼어 죽을 사랑? 너 아직도 이탈리아 생각하면 오산이다. 정말 이럴 거야? 홀몸도 아닌 여자를 버린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는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너 접근 금지 걸어버릴 거니까. 여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동안 살아왔던 정이 있잖아. 내가 그동안 살았던 정이 있어서 충고 하나 해주자면 어디 가서 이딴 식으로 사람 뒤통수 치지 마라. 태어날 아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어야지 안 그래? 그럼 이만 끊을게. 여보. 여보.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연애나 결혼 생각은 저버리고 일에만 집중했어요. 부모님께 농업기술을 전수받으며 영농 후계자로서 입지도 다져나갔고 다양한 방식으로 농산물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에 맞춰 온라인 판매도 하고 유튜브로 농사짓는 법을 찍는다거나 강의도 하니 매출이 점점 증가하더라고요. 연 매출 1에서 2억 하던 게 벌써 10억이 넘었으니 이 정도면 잘 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봄에는 서울에서 하는 농업 박람회에 업체 자격으로 초대되었고 모 대학에서 강의도 할 예정입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서울과 이천을 오가야 하니 정말 정신없이 바쁠 예정이고요. 한 가지 변화가 찾아왔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겁니다.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여자고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서로 의지하며 지내기로 했답니다. 농사일도 아내가 도와주는 덕에 좀 더 수월하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좋고요.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여생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 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던 저에게 앞으로의 행복은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되겠죠? 그럴 자격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제 사연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